자, 이제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광주 고등법원이 5.18 판결에 대해서 깜짝 놀랄 만한 판결 내용을 해서 이것이 지금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어제 저녁까지 이 얘기를 몰랐어요. 근데 판결 내용을 보니까 김경재 발언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박사의 5.18 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2년 옥고를 치르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광주에서 일어났습니다. 광주가 소위 5.18의 본부인데, 그런데 그 광주에 소재한 고등법원이 2년 옥고를 치르고 나온 후에 제기한 민사소송에, 어디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했는 건 제가 자세히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패소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내용 안에 제가 5.18에 대해서 언급했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광주 고법 민사 1부 판사는 이의영, 조수민, 정재우 판사 셋입니다. 9월 4일 변론을 종결했고 9월 30일 날 선고를 했어요. 12페이지짜리 선고인데 12페이지가 기다렸죠.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인용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의 소규모 공작원 또는 고정간첩이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걸 제가 언급했던 대목입니다. 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일찌감치,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찌감치 5.18은 DJ에 의한 내란으로 확정 판결을 했었어요. 내란범이 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리고 1981년 내려진 상고심에 DJ를 김대중을 국가 변란을 획책하려 했다는 취지로 5.18을 성격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1995년에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DJ와 여러 가지 경쟁 중에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압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압력에 굴했음인지 아무튼 김영삼 대통령이 주도를 해서 오늘의 5.18의 그 민주화 운동의 법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니까 5.18을 성역화한 것은 김대중이 아니라 김영삼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광주 5.18 너무 성역화를 시켜버리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은 좀 어이가 없어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광주 5.18을 인식하는 데서 호남 사람의 인식과 호남 외지역 사람들의 인식과는 굉장한 차별이 있어요. 어이가 없을 정도로 차별이 있어요. 그리고 광주의 사람들은 호남 그 5.18을 가지고 뭐 속된 말로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막 5.18에 대해서 뭐 시비 그러면 왔고 쫓아다니면서 난리를 치고 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1999년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을 어디선가 갔다 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평양의 뭐 서부 어디 지역에 애국 열사릉을 갔는데, 이렇게 정문으로 들어가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무슨 안내원이 이렇게 안내해서 보니까 광주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비석에 광주 뭐 혁명 의거의 영웅 묘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많지는 않아요. 한 9개나 10개, 많으면 11개 정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비석은 잘 세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아니 귀하의 나라가 광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죠. 아니, 어떻게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다 광주 의거 혁명에 참여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좀 이상하네. 난 처음 듣는 얘기네 하고 약간 장난기 비슷하게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제가 당시에 느끼기는 그것이 꼭 광주에 사람을, 그 5.18 때 사람을, 뭐 군대를 보냈다는 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 사람은 아니라고 봤어요. 수가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당시에 광주에 있었던 무슨 고정관첩, 고정관첩이 있으니까 요새도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역에 북한 간첩이 한 5만 명 있다고들 흔히 얘기합니다. 적어도 1, 2만 이상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당시에 정권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 사건에 아까 읽었던 그 광주 고등법원 민사 1부 이 재판이라는 것이 지만원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당시에 그 5월 18일부터 26일까지인가 한 일주일 동안에 그 성남 광주 시민과 진압군과 사이에 교전이 벌어지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한민국 정보센터에 의하면 광주에서 북한 평양까지 교신이 5,000번 이상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교신을 왔다 갔다 했죠.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시를 받았는지 여기서 한 것을 보고를 했는지 그리고 심지어 이건 확인 여부가 좀 애매합니다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확인됐다고 주장하는데 평양에서 광주의 시위 현장을 실시간 중계했다는 주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광주 데모가 막 벌어져 있을 때 누군가가 카메라를 가지고 그걸 북한을 전송했다. 참 믿지 못할 만한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냥 지만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상당한 크레딧을 주는 셈이죠. 이거 광주하고 북한이 직접적으로 연관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주장하는데 저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직접적인 대규모 개입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만원 씨가 하고 있는 뭐 광수론이라는 게 제1광수, 제2광수하고 얼굴을 이렇게 볼상하고를 붙여서 여기서 북한의 뭐 상장, 뭐 이을 누구하고 같고 근데 그 중에는 한두 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수가 제1광수가 뭐 제50광수, 제100광수까지 나가니까 이거 이렇게까지 맞을까? 그런 의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당시에 그 광주에서 막 그 트럭 앞에서 막 이렇게 위장하고 검은 치들고 막 총 들고 막 뭐 기세를 올렸던 그 리더들 하는 사람들이 정체가 거의 안 밝혀졌어요. 만약에 거기에서 그걸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광주와 민주화 운동에서 내가 바로 그때 이 트럭 탄 사람이다 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저는 극소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다 어디 갔노? 도망을 갔거나 죽었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 박사의 재판에 실질적인 민사 재판에 이기지는 못했지만 대한민국의 사법부 특히 광주의 민주화의 성역이라고 자부하는 그 광주 본바닥의 고등법원이 여기에게 민주화를 주장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다른 간첩 활동이나 이런 사람이 끼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 발언이 제가 했던 발언을 인용한 겁니다. 광주 고등법원 민사 1부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의 소규모 공작원 또는 고정간첩이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라는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지난 수십 년간 일관되게 한쪽 방향에서만 판결해오던 법원의 입장이 변해 5.18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대단히 의미 있는 판결을 했습니다. 작게 80518과 금남로 전투를 보게 되면 북한군만이 아닌 김대중과 남한의 군부까지 합세하여 나라를 제2의 6.25 전쟁으로 몰고 가려 했던 끔찍한 상황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5.18의 진실을 밝혀 역사를 다시 쓰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마이클 리의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5.18 때문에 아무리 대한민국이 잘해도 5.18을 기억나면 대한민국은 망해요. 대한민국은 반드시 망합니다. 역사를 바로 알게 해줄 작게 80518과 금남로 전투, 그리고 하나회 숙청후, 육사의 붉은 사조직, 청주회 실세들이 장악하여 대한민국을 붉게 만들어
오늘에 이르게 한 것을 폭로한 김대중과 청주회 국정원장들의 대남적 화공자까지 이 세 가지 필독을 권합니다. 주문은 먼저 농협 예금주 황진무 360-02-140392에 권당 2만 원을 입금하신 후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주문자 성함, 주소, 주문 수량,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입금과 주문 문자 확인 후 답변을 드린 후 발송을 해드리게 됩니다.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셔서 5.18의 거짓된 망령에서 벗어나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G2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되는 국민 필독소가 되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